네, 우리 동네 영패들의 주담 영화 토크 놀래지 마. 볼래 말래 4회차 시작합니다. 네. 또 한 맞아. 왜 맨날 어색해? 여전히 안 아니 맞네. 이거 잘 맞고 있었는데 혼자 홍마당만 어떻게 들어가지? 홍반장만. 아, 네. 벌써 4회차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떠셨는지 자기소개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담 회원 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홍입니다. 갑자기? 아, 미스홍. 미스홍. 홍반장이었구나. 홍반장님. 네. 지금 아직도 매주 바뀌어요. 아직도 그래. 네. 아, 뭐 한 주간 뭐 재밌었던 일 있었어요? 우리 홍반장하고 저는 어디 그 약간 지난번에 그 홍콩 느와르 영화의 어제였죠, 어제. 연장선상에서 어젠가 그제였나? 그 멜랑콜리한 그 빨간 무드등이 있는 데서 뭐 소주 한잔 했죠. 그래, 중경살림 나오는 느낌 어떤 나는 그 무슨- 어디예요? 거기? 거기가 우리 찾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앞에. 우장산? 응. 어머머. 아 우장 해도 돼 괜찮아. 강사니까. 강사니까 근데 거기 되게 좋아 보이더라 분위기. 분위기 좋았고 음식 맛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뭐 하이 퀄리티가 그런데 너무 음식 맛은 노멀한데 분위기가 어. 꼭 홍콩의 무슨 야간에 있는 뭐 주택가 안에 있는 뭐 술집 같은 주점 같은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혼자 사장님이 혼자 이렇게 요리와 사장님도 약간 홍콩 필 나지 않지? 약간 조금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는 하여간 정말 무슨 중경사님의 그런 분위기가 좀 또 나는데 사진 잘 찍히더라.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음식 맛은 뭐 썩 그랬는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맛은 없진 않았어. 제가 우리 동네에서 그 냉장고를 부탁해요라고 하는 그 봉사활동을 해요. 뭐냐면 그 홀로 계신 어르신들 냉장고 청소 잘 못하시잖아. 그래서 저 오늘 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냉장고를 가서 집에 방문해가지고 청소해주고 오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훌륭하시네.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훌륭하셔. 냉장고를 부탁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릴 건데, 진짜? 그래서 이제 지역 봉사활동도 아우, 좀 이제 훌륭하셔.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제 끝나고 그 봉제산 그 노인복지센터 센터장님하고 같이 했는데 센터장님이 이제 짜장면을 사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짜장면 집을 동네 짜장면 집 갔어요. 여기 바로 우리 마을생활 전파소에서 한 300m. 저기 위쪽에 화일초등학교 후문 쪽에 옛날 그 횟집 자리였는데 거기가 중국집으로 바뀌었더라고. 제가 지금 이름 언덕 못 가서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요? 깜짝 놀랐어. 내가 노말 짜장? 그냥 간짜장이 아니고? 저는 그냥 짜장면을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 요리 좋아하는데 중국집에 가면 무조건 일단 짜장면을 먹어.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은 짬뽕을 먹었는데 국물 좀 얻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거기는 배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조그맣게 이렇게 부부가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동네가 중국집이 이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그래서 재료가 끝나면 그냥 영업도 끝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위쪽이네. 그 골목 그 위로 그쪽, 올라가가지고. 벽골공원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식당 조그만 거. 꽤 하고 싶잖아요. 심야 식당 같은 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자, 뭐 어제 뭐 술병 나셨다면서요? 술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아니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서 네. 이렇게 마셨더니 네. 이번 주 힘들었어요. 아, 이제 옛날 같지 않네요. 이제 맨날 술을 마셔도 네. 초등학교 동창? 팔팔했는데 초등학교. 그러면 남녀가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오, 저를 남자 있으면 가요. 요즘 초등동창 좀 남자 있으면 네. 남자가 있으면은 가고. 중고등학교 때는 여학교였죠. 그러니까 여학교. 아니 자기는 남녀공학이야? 아니죠. 우린 다 남고, 남중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지금 영일고등학교. 함께 하시는 분이 초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다 아는 그 동창. 아 맞다. 참 원장님이 거기지. 그렇죠. 요즘에는 불륜의 동창 부부잖아요. 불륜의 온상이 초등동창 모임 아니에요? 에이 무슨 그럼 편견. 편견이에요? 다 늙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마시진 않았죠. 에이, 그렇게는 못하더라고 이제. 요즘에는 조마담이 이제 실력이 많이 떨어졌네. 맞아요 진짜. 자 오늘 4회차 영화 갑자기 끝낸 거야? 끝냈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4회차 영화 언터처블 건드리지 마 이런 거잖아. 뒤진다. 뒤진다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자 홍반장 왜 이 영화
추천했잖아요. 아니 저 홍콩 노아를 했으니까. 그 시대에 또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좀 약간 맥락이 있죠. 그리고 미국 역사하고 좀 관련도 있고 이 홍콩 노아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인위적인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미국식 갱스터 영화의 한 원류를 한번 건드려 보면 역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건드려 보면 재밌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나이니까 자꾸 이제 80년대 영화를 계속 그래. 하고 있는데 자꾸 옛날 영화만 한다. 일단 오늘까지만 하고 뭐 이제 최신 영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제 저녁 그 끝날 때 우리 최신 영화 그 헤어질 결심 그, 했잖아요. 최근에 또 그 화제작이 또 있던데 뭐? 그 늑대? 늑대 사냥? 늑대 사냥? 그거는 뭐 완전히 양극단의 평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요새는 수리남 수리남 얘기도 많이 수리남 하죠. 드라마 아닌가?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 넷플릭스 없어요? 아니 난 볼 수는 있어요. 아니 근데 어디 언터처블 볼 순 있어? 이거 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웠어. 결과적으로는 맞아 사실은 맞아. 아니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한 잔 하시죠. 네. 자, 한 잔. 네. Cheers. 오늘은 필라이트 아니네? 그러네 오늘. 먹을 만하네. 내가 샀거든. 그땐 제가 샀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하이볼 한번 해 먹읍시다. 하이볼. 오, 잘 만들어요? 저는 좀 배웠어요. 하이볼 만드는 걸. 그래서 오늘 하이볼 먹으려고 그랬더니 홍이 좀 그래서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더니 넷플릭스 없고요. 쿠팡 플레이 없습니다. 왓챠 없고요. 근데 찾은 게 웨이브에서 찾았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100원이야. 이제 첫 달은. 그래서 웨이브도 또 가입을 했네. 그렇지. 가입을 했는데 딱 언터치블 그 보려고 하니까 안 봐줘. 다시 1,500원 결제 사이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금을 또 해야 개별 돼요? 금액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 왜 그런 거야? 그 옛날 영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에 잡아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영화는 보기 좀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홍반장 덕분에 홍반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일을 좀 공유해가지고 봤죠.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설명을 제가 할까요? 아니면 우리 저기 스토리 제가 할까요? 뭐 담당 전문가가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뭐 진행자가 하든가. 보셨으니까 우리 조마담이 한번 해주세요. 아니 홍반장이 해야죠. 네, 뭐 어떤 원래는 뭐 제가 하려고 줄거리를? 했는데 했어요. 홍반장이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지령을 내렸잖아요. 문 PD가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이제 이 언터치블 영화는 일단 배경은 1930년대 미국의 금주령이 이제 금주령이 됐을 때 시카고에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무국 소속의 연방수사관이 이제 그 당시에 금주령이 이제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포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유명한 마피아가 이제 밀주를 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3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이제 자리를 잡고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하고 시카고의 정관계 경찰까지도 장악하고 로비를 하는 아주 이제 근데 그 정의로운 케빈 코스터 분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니인가요? 이름이? 아니 엘리언 네스. 엘리언 네스라고 할게요. 네스 이 케빈 코스터 분이 이제 연방 수사관으로 와서 이 알카포네를 잡게 해서 들어가다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그 데미지를 먹고 시리에 빠지는 상황에서 숀 코넬리 분의 말론이라고 하는 역할에 말론과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누구죠? 엔디 가리시아 분이 네 사람이 결합을 해서 그렇지. 알카포네의 밀주 생산 기지도 한번 장악하고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와의 접전 지역에서 또 싸움씬, 격투씬, 뭐 액션씬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이 연방 네스가 이 네 명과의 함께 콜라보를 함께 하면서 알카포네를 법정에 세워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연방 같이 하시는 그 형사분들이 2명이 죽죠.
근데 이 과정들은 좀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 거죠. 알카포네한테. 그래서 그 두 쇼코넬 명이 한 명 아니에요? 2명 죽죠. 회계사가 죽고요. 회계사가 죽는구나. 네, 회계사가 죽고 쇼코넬리가 또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앤디 가르시아 분하고 두 사람이 이제 결국에 법정에 세우는데 이 알카포네가 뭐 살인, 뭐 밀주 뭐 이런 거 다 엄청난 정말 시카고의 범죄 온상인데 그렇죠. 이 사람을 살인 뭐 이런 걸로 기소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독특하게 탈세 혐의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거기까지 간다 이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땠어요? 전 사실 그 전에는 안 봤었거든요.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괜찮았어요. 영화 괜찮고 특히나 이제 그 지난번에 클래식 할 때도 그랬는데 그 케빈 코스터의 젊었을 때 숀 코넬리 코스트너. 케빈 코스터너 그래서 늑대와 함께 춤을 보디가드. 젊었을 때잖아요. 30대 진짜. 초반인데 미남이더라. 정말 예쁘더라. 앤드 예쁘더라. 가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진짜 앤디 숀 코넬리도 그래가지고 그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 그치. 예,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술자리에서 마피아 흉내 내면서 알카포네의 그 명성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 거기에 알카포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좀 역사적으로 아는 기회였다. 맞아. 네. 어떻게 봤어요? 남자 영화던데 이거. 근데 아니 그냥 역사 드라마로 봐야지 뭐. 그냥 깽 영화라고 보면은 깽 영화인데 보면은 영화가 보면은 약간 그 경찰과 이제 범죄자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르와르 영화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냥 경찰 수사물로 봐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실화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실화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알카포네 근데 알카포네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렇지. 그 네스가 네스가 이제 이제 알카포네를 잡는 과정. 그 과정이 주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조금 젊었을 때 20대 때 보긴 봤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는 이 영화에 대한 그걸 알고 본 게 아니라 로버트 드니로 거를 막 찾아낼 때 로버트 드니로 이렇게 미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 작품을 막 찾다가 이 작품도 그때 봤었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큰 임팩트를 주진 않았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왜냐면 그냥 그런 갱스터 무비인가 보다. 뭐 역사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찬찬히 보니까 조금은 유치한 느낌도 있지만 장면이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맞아. 그 시대적 그때 상황으로 해서 보니까 역시 이 브라이언 드 팔마는 대단한 감독이구나. 멋지다. 섹시하다. 아니 본인은 이제 감독에 많이 꽂히는 경향성이 이 있어. 감독을 좋아해요. 아. 브라이언 드 팔마. 근데 나는 브라이언 드 팔마를 어디서 입성했냐면 미션 임파서블. 그렇지. 미션 임파서블로 나는 좀 그걸로 유명하지. 이제 알았고 그러다 이 감독이 너무 좋은 거야. 나이가 좀 있어요. 그 이름도 좀 멋있지 않아? 브라이언 드 팔마. 뭐 왠지 갱스터 영화 만들어야 자, 될 사람 같은. 잠깐 우리가 여기서 그 이번 콘티부터는 평점제 한번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맞아. 자, 홍부터 평점 10점 만점 별 몇 개? 무조건 10점입니다. 10점. 10점 만점? 10점 만점. 그럼 나는 한 8점? 8점. 저는 그냥 7.5 정도. 비슷하네요. 네, 7.5 정도면은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본래 쪽으로 할까 우리가? 7? 7 이상? 뭐 평균 8 이상은 돼야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은 8 나오는 것 같은데 8이지. 8 정도 이상은 돼야지. 일단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을날에. 재밌습니다. 재밌고. 근데 이게 이제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꽤 있었잖아. 그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 금주령 시대 미국의 이제 금주령 시대 정말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 금주령과 관련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굉장히 기독교 기반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미국의 여성운동과 맞물려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미국 사회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진짜 뭐 알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술이 두 가지잖아요. 맥주, 옥수수로 만든 버번 위스키, 예? 그리고 사탕수수로 만드는 럼. 술 맥주도 유명했지. 아니 맥주는 버드와이저도 맥주보다도 그것도 독한 술을 너무 많이 그렇지, 마셔가지고 맞았어. 이 미국은 사실 노동자들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의라고 그것도 막 이게 노동자들의 수입도 많고
막 이렇게 안정된 삶이다 보니까 노동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 싸고 싸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공장에서 술을 먹고 출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근본 이제 탄생 정신이 이제 근면 성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감리교의 어떤 그런 기독교 거기다가 청교도. 미국 의회 참정권이 여성 참정권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여자 있죠. 1900년도. 손도끼 들고 돌아다니는 여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와이프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자들이 일단 먼저 주창을 하고 이게 감리교하고 맞물려서 시대의 어떤 야 이러다 미국 망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금주령을 내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네. 이게 금주령이 20년대에 이제 내려지는데 18 이제 법안 해가지고 20년도에 1월 달부터 이제 시행령이 수정헌법이라고 되고 하죠. 수정헌법. 수정헌법 18조인데 어쨌든 이제 그 금주령이 내려지는데 이 역설적인 게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영화는 30년이에요. 그러면 금주령이 이제 시행된 지 10년 차 미국 사회. 근데 이제 동물이었지. 예. 근데 20년에서 30년 사이는 미국의 그 자본주의 정성기 이제 황금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 뭐 그러니까 공항 1차 세계 대공황 전인이었어. 대공황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뭐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높고 뭐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금주령을 통해서 사회가 법을 통해서 제재를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시실리아 이제 그 마피아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갱들이 거기서 이제 그 이권 뭐 밀주를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권을 이제 행사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뭐 갱스터 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불법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이 동원되는 거고. 그렇죠. 합법이었으면 차라리 법에다가 막 얘기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 이 법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한 기회를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생기고 악의 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금주법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법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를 더 어지럽히고 더 뭐라 그랬지? 폭력과 살인과 뭐 또 불법이 난무하고 뭐 결국 더 사회를 더 더럽혔다고 그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지하 경제를 드넓힌 어떤 이제 그런 내가 이거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배트맨의 고담. 그 고담 도시가 그 시카고 같은 느낌이 그때 당시에 시카고의 무슨 분위기가 약간 그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도 받지 않았어요? 아니 영향 있어요. 왜냐하면 만화가 만들어진 시기가 비슷하기도 하죠. 비슷한 시기는 이건 아닌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이제 느낌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배트맨 시즌에 나오면 이제 고담 씨가 꼭 이제 시카고처럼 나오지만은 요즘은 뉴욕으로 이렇게 좀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영화 보면서 그 조명을 너무 잘 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조명이 이게 빛을 여기서 직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은은하게 저녁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하는데 여기에 그늘이 이렇게 싹 지면서 굉장히 그 클래식한 느낌이 나더라고. 맞아. 영화가. 그래서 아 이게 조명 감독이 엄청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보면서 샷을 진짜 그치. 샷 컷을 진짜 잘 때리는 감독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나는 그 명장면 그 계단 씬이 전체 슬로우를 이렇게 가는 그게 지금은 그렇게 막 근데 그거를 많이 멋스럽게 보이질 않더라고. 근데 그 80 몇 년도? 6년도? 7년도? 87년도. 그때 그런 거를 이렇게 연출해냈다는 거는 내가 진짜 진짜 멋지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무슨 오마주 오마주. 저랑 포템킨에 나오는 25년도 작품이던데 27년도인가? 그게 뭐 구소련 영화 뭐 소련 아니지 그때 러시아였어. 러시아, 그렇지. 그때 구소련일 때 아니야? 아니야. 전함 포테킨 나왔을 때가?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1925년에 나왔으면 구소련이지. 맞아. 레닌 시대 때는 영화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긴 했는데 레닌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그런 영화를 못 만들게 부르주아 영화라고 해서 못 만들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유명한 러시아 감독.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금주령 내려졌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 난 그러면 이제 투쟁하는 거지. 투쟁이지.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런 법이 어떻게 있었지 싶은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막걸리법이 있었어요.
65년도 그거는 이제 쌀 때문에 쌀을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라고 해서 그랬던 실제로 거고. 그 61년, 65년 뭐 이럴 때 술을 못 만들게 해가지고 전통수가 상당 부분 박정희 대통령 때 아니야? 맞아.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주 만드는 방식들이 거의 많이 살도 동네마다 양주장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정통주 활성화법이나 이런 거 해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누룩을 못 만들어요. 전통주 누룩을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일본에서 잠깐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장 같은 게 없어진 거지 뭐 한마디로 참 안타까운 거지. 아니 술을 좋아해서 문제가 아니라 뭐 사실은 술이라는 거 술이 지금 나쁘다, 술 먹고 좋다 있잖아. 뭐 이런 걸 떠나서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술병 이게- 났잖아. 이것도 일종의 전통이고 어떻게 뭐냐면 조상이 내려준 과학 문화 문명이잖아.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단절이 돼버렸다는 거는 뭐 마찬가지. 우리나라 판옥선은 지금 판옥선 쓸 일이 없지만 조선시대 때 만든 판옥선 기술이 없어 사라진 것처럼 그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간수 못 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알카포네 얘기 좀 해보죠. 마피아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뭐 대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등장화되고 그 어떤 마피아에 관련된 영화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니 본래는 저기 대부가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갱스터 이태리 갱스터 영화가 좀 약간 뜸해졌던 시 그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이 영화가 나온 거야.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재미있게 본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나처럼 이게 흥행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하지 않았어요. 나 근데 비디오로 봤어. 본 사람이 많지는 않아. 난 딱 보러 갔는데 너무 좋은데 그때 한국 사람들 취향에는 이 영화가 맞지 않았지. 그러고 나서 대부도 3편도 한참 있다 나왔잖아요. 대부 3편도 3편은 그렇죠. 한참 있다 시작은 먼저 했고. 아마 90년대에 나왔을걸? 3편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도 길었지만은 이 영화 대부가 준 충격도 있었고 그랬었지. 그 이제 미국 사회에서 마피아라고 하는 존재 그거 어떻게 생각? 우리나라의 폭력 조직하고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지난번 영웅 본색할 때 뭐 흑룡회 뭐 삼합회. 흑사회 뭐 이런 이제 각 나라마다 삼합회는 어디야? 삼합회도 저기죠. 홍콩 저기. 본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흑사회는 어디야? 흑사회도 홍콩. 다 중국. 그다음에 일본은 흑사회 암흑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야쿠자. 야쿠자. 근데 일본 우리나라는 뭐 칠성파 뭐 있잖아. 부산 국제파. 우리나라는 깡패. 뭐 이렇게 양아치.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범죄와 우리나라는 예전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운시켜. 근데 건달 멋있는 건달도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화가 다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칼과 주먹이야. 그래서 근데 총이 우리 없어. 총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홍콩이나 우리 지난주에 영웅 보색했는데 거기는 총? 뭐 외국인 다 총을 많이 홍콩도 사용하는데 총 안 쏠걸? 일본도 총 잘 안 쏘던데 가끔씩 가다 총을 쏘긴 하는데 일본은 그래서 칼을 많이 아니 나오잖아. 일본도 총기를 갖다가 빵빵 쏘고 하고 하는데 뭐 기관총들이 막 쏘고 영화가- 이런 건 없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긴 장검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도끼, 체인 도끼 무섭다.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죠? 근데 그 나라별로 갱들의 이렇게 그 마피아 조직이든 이렇게 딱 보면은 좀 특색이 있지 않아요? 있지. 근데 나는 갱이나 이런 부분은 또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영화에서 바라보는 그 알카포네의 실존 인물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알카포네 그 사진을 봤어. 그 실제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그 당시에 살을 이렇게 찍어서 얼마나 이 알카포네를 연구하고 얼마나 이 알카포네에 대해서 했는지가 나는 이제 지금 보니까 비슷하다. 보이더라. 거의 흡사하고 나는 원래 브라이언 데 팔마 영화 중에서 그 스카페이스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알파치노가 나온 최고의 영화지. 내가 그게 먼저 나왔거든요. 브라이언 데 팔마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서는 허구의 이야기인데 알카포네를 모델로 한 거래요. 브라이언 데 팔마가. 근데 그거를 알파치노가 연기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는 한 2,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진짜 알카포네와 그 시대, 그 미국의 그 역사 시대를 실화를 브라이언 데 팔마가 만들었는데 거기는 진짜 알카포네를 또 로버트 드니로가 또 역할을 맡은 거야. 근데 나는 또 대부 또 그런 게 1, 있었구나. 2에서 또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어떤 이게 그 이런 게 나는 그런 게 막 맥락이 와닿는 있네. 거야. 맥락이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 시절에 대부 이후로 이런 마피아 관련된 이런 영화는 근데 저기 스카페이스 그 저기 그
걔를 모티브로 했대. 근데 나도 스카페이스는 약간 멋있거든 거기서 알파치노 굉장히. 근데 죽음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모델만 왜냐면은 그 알카포네가 별명이 스카페이스였대. 아, 왜냐면 여기 상처가 있어서 그게 그 알아? 왜 생긴 줄 알아? 왜 생긴지 몰라. 그 왜 생긴 줄 알아? 나 알아. 얘가 생양아치였었어 본래. 생양아치, 초짜 때인데 이제 뭐 20대 초반, 뭐 미성년자 때. 미국은 술집에서 술을 하도 많이 마시니까 술집에서 깽판 치는 애들이 많은 거야. 술 주사 부리고 막 그러니까 술집마다 이제 기도라고 하나? 그 왜 술집에서 보면 난장 부리는 애들 쫓아내고 막 하는 그걸 덩치를 했는데 처음 맞았구나. 클럽에서 지가 딱 피를 꽂힌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난 너 좋아한다. 사귀자. 근데 자꾸 그런데 너 엉덩이가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렇게 뭐 성적인 농담을 했다가 얘 오빠가 그걸 들은 거야. 이 새끼 막 그러면서 칼을 착착 했는데 탁탁 맞고 걔가 도망갔어. 양아치라서. 그 양아 도망갔는데 시카고에 이제 유명한 갱단이랑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 밑에 발 밑에서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얘가 그래가지고 가짜고 생겼잖아. 거기서 그때부터 발 밑에서 이러다가 시카고에 나중에 제정하게 된 거지. 그거를 스카페이스라고 하더라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근데 맞아. 영화에서는 내가 찾아보려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일부러 내가 보기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아니 보여줄 그 수도 있는데. 상처를 만들려면 인위적이니까 내가 보니까 근데 처음에 면도하는 장면 면도할 때 그 장면이 그거를 약간 아마 넣은 거 아니야? 노린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상처를 보여줄까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음영을 통해서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보면서 놀라운 거. 그 보면서 그 배경음악이 나오잖아. 그렇죠. 배경이 나오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내가 발견한 건데 놀래지 마. 이 음악은 누가 했는지 알아? 엔니오 모리코네. 엔니오 모리코네야. 근데 내가 이걸 영화 보면서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엔니오 모리코네 같은 거야. 근데 느낌 있지? 느낌이. 너무 좋지?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느꼈냐면 시네마 천국의 그 메인 테마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어. 그런가? 관악기 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에 그 테마 음악이 있는데 그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 시네마 천국의 그 어떤 라인 촉으로 느낌으로 안 거네? 그래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엔니오 모리코네고 시네마 천국이 그 다음 해에 만들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요 라인 리듬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슷해.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하고. 근데 내가 느낀 건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오마주한 거 아니야? 문 PD가 항상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를 이렇게 점쳐보는 그게 이제 일관성 있게 우리가 매회 있어, 그치? 이거는 아마 여기서 영향을 받았을 아니 그게 아니라 있어. 정말로 내가 들으면서 이거 많이 듣는 느낌인데? 그래 그 느낌이지. 시네마 천국 느낌도 이렇게 있는데 했는데 찾아보니까 영화 감독이 엔니오 모리코네. 그래서 귀도 훌륭하네. 귀가 훌륭해. 귀가 훌륭해. 너 매긴 거지? 아니야. 나는 그 음악이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그 음악 빠르게 약간 하다가 사막 나올 때 나오는 음악 있잖아. 그 맨 처음에 좀 약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따당 이러니까 그것도 괜찮더라. 이제 영화 보기 전에 벌써 이제 긴박감을 주는. 그러다가 쫙 공중샷으로 싹 시작하거든. 알카포네를 싹 보여주는. 저기 스페이스 오디세이 생각나지 않아? 왠지 막 나오다가 장면이 확 바뀌면서 그런 공중에서 딱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떠올리지는 못했는데 내가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그 다른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 뜨등뜨등 하다가 쫙 끝나면서 공중샷에서 알카포네가 이거 하고 있어. 아니 이거 하고 있잖아. 나 몰랐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서 로버트 드니로가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가장 전성기 왕성한 대부일 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떤 표정이랑 정말 알카포네를 실제로 많이 공부하고 한 것 같은 머리 이렇게 딱 변발 까발리고 이렇게 높대대 해줘가지고 나 그 알카포네 되게 똑똑한 애야. 너무 좋더라고. 그렇지. 저기 미국이 옛날에 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위생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얘가 금주법이 이제 사과를 들으니까 이제 요걸 막 갔다 돈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류망을 이용해서 우유를 한 거야.
그게 그거 맞아? 그 알카포네가 감옥 가서 살고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금주법이 다 없어졌으니까 우유 사업을 한 게 그 아니요, 맞아? 그 영화가 그 영화 30년대 전에 이미 우유 사업을 시작했어. 그치. 근데 그 알카포네가 걔는 맨독으로 죽었어.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알카포네가 처음으로 그거 했다는 게 우유에 뭐 유통기한. 유통기한. 그거 한 것도 맞아. 알카포네고 그 유통기한이 그게 지금도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산업도 수완이 너무 좋았던 거야. 수완이 좋았지. 사업 그러니까 수완. 걔가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 하다 갑자기 거기서 부 보스가 돼버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스가 린치 당하고 나서 걔가 보스로 올라와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로 말하면 표준화 전략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력제 이게 다 표준이 되잖아. 그다음에 뭐 아리백 요즘에 나오는 것도 그게 이제 선진국들이나 먼저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이 배터리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뭐냐면 뭐 그걸 표준화 해버리면 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뭐 그걸 도입한 옛날에 거야.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전기차의 어떤 그런 맞아. 것들. 알카포네가 사실 그때 그걸 생각해서 도입한 거지. 어디 사람이야? 알카포네는 미국 사람이야? 아니 이태리 원래 사람이지. 퇴근한 거는 이태리 사람이야? 근데 전통 마피아면 이 저기 시칠리 섬 출신이어야 되는데 얘 시칠리 출신이 아니고 나폴리에서 태어났지. 나폴리가 태어났. 나폴리 쪽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지부장 하다가 이제 올라갔다고. 근데 이름이 너무 멋있어. 근데 뭐 그냥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걔가 알카트라즈. 근데 그 병에 걸리잖아. 아니 거기서 병이 걸리니까 벌써 병이 들어가서 걸려서 들어간 거잖아. 병이 걸려서 난 상태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 거기서 죽었어 그러면? 아니 거기 너무 심해가지고 옛날에는 아, 매독이 좀 불치의 병이었잖아. 나왔구나. 그래서 그래서 전염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걸려서- 매독균이 뇌까지 들어가지고 애가 나와서 죽었어. 초딩 같은 어떤 그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좀 무서운 병이었나 봐. 무서운 사실은. 병이었지. 그래서 어쨌든 알카포네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는 이제 시대를 대변하는 거지. 30년대 미국 사회를 좀 대변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알카포네는 진짜 그리고 무서운 이제- 사람이 무서운 사람. 그리고 30년대 이후 미국이 이제 대공황에 20년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30년대 이후부터 대공황으로 이제 미국이 보통 사람들이 1920년대 대공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황이라는 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몇 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0년대가 좀 심각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금주법이 30 몇 년도에 끝나요? 33년. 33년. 그러면은 13년 정도. 그럼 이 네스란 엘리언 네스란 사람이 그 막판에 걔를 잡아들여서 해놓고 얼마 안 있어서 금주법이 풀리지. 그래서 거기 영화 끝에도 이제 자기- 설명이 이제 나오잖아.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그러잖아. 뭐 끝나면 뭐 할 거야. 술 한 잔 먹겠다. 그러면서 딱 끝나잖아. 멋있잖아. 그러니까 그 엔딩도 멋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간지가 있잖아. 간지가 그런 있어 게 좀 보이잖아. 있지. 그런 게 좀 있고. 술 한 잔 먹겠대. 술 한 잔 먹겠다고 하면서 딱 지금 그 보니까 이제 그 재무국 연방 재무국 소속의 그 연방 수사 요원이잖아. FBI 시초가 되는 거잖아. 그게. FBI 시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회계사 귀엽더라. 나 좋아했어 회계사. 그러니까 나 죽을지는 몰랐어. 나도 죽을 줄 몰랐어. 그 귀여워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 숀코네리가. 근데 걔가 중요한 아이디어 주지.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그런 영화에 뭐 브로맨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남자 4명의 캐릭터가 있잖아. 남자 4명이 이제 그 수사관으로 같이 하잖아. 근데 그 아까 회계사 같은 캐릭터.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런 류의 영화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꼭 들어가는 거야. 약간 그렇지. 엉뚱하면서 키도 작고 그 메인 주인공과는 외모와 능력과 이게 굉장히 상반되면 그런 캐릭터가 아니 조금씩 들어가요. 나는 이 보면 미국이 지금 패권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갖고 있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막 그런 갱스터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막 총을 막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 정부가 이런 딱 그 기준을 딱 정하고 나서 어떻게든 잡아 놓으라. 뭐 이런 어떤 그 정부가 썩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썩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잡아 놓을 수 있고. 그 미국은 또 그잖아.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세금을 안 내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형이 그래서 엄청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안 내는 건 미국에서 미국의 정신과 맞지 않는 거야. 세금 어떻게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딱 거기를 딱 잡아 넣어 버리는 그런 딱 큰 범죄지 미국에서는. 차라리 아마 범죄 행위보다도 더 도망갈 길이 더 많았을 텐데 아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막대한 돈이 있는데 너는 왜 세금 안 냈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래서 미국이 아마 좀 그래서 나는 나중에 전후에 그 큰 돈을 벌고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어떤 경찰 국가로 등극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부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딱 그걸 반증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세금 납부에 대해서 의무감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 사회가 좀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정헌법이라는 건 또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수정하려면 우리나라는 국민투표해야 되거든요. 그 국민한테 다 공지하고 옛날엔 벽보도 붙이고 전두환한테 했던 기억 나는데 하는데 걔는 의회에서 딱 결정해서 요거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겠다. 딱 그러고 나서 딱 통과시켜버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은 좀 이 오랫동안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참 잠재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 좀 약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장점이라고 하면요 그런 부분들 아니겠냐. 크게. 근데 나는 요번에 그 보면서 이게 약간 이제 사회적 문제로 오는데 난 요즘에 요거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금주법과 관련해서 너 오늘 얘기가 없다. 아니야 지금 아 그래? 별 끼어들 게 없네. 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내가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 나 아니, 영화 얘기에 이제 집중을 하지. 그렇지. 이 아니, 나는 역사 영화-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이제 잘 듣는 사회적으로는 거야. 그리고 이러면서 주워 들는 게 쏠쏠해. 어. 여러분 쏠쏠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써먹는 거야. 어. 그랬다가 틀릴 때가 있어. 가끔 내가 홍한테 들은 거를 그래 써먹어야지. 그리고 가서 썼다가 틀릴 때가 있었어. 그럴 때 많지. 오리홍이야 오리홍.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금주법에 대한 걸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요즘으로 이제 난 사실 대입을 한 거야 한국 사회에 어떤 나의 그 생각이 있었냐면 그 뭐냐면 선거법. 역시 이게 아이덴티티는 벗을 수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문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폐해가 마음이 아프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자율과 자율을 이렇게 규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도입을 할까 이 영화를 보면서 선거법이 지금 이혼 판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선거법이 너무 그 법꾸라지들에 의해서 물론 모든 법이 지금 그러고 있긴 하지만 지금 검찰의 시대 위험한 건가? 아니요. 왜 뭐가 너 위험해? 옛날에 한동훈 장관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또 상관님은 맞잖아.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게 없잖아.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검찰의 시대 또는 뭐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률.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그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재명이 정신사 아니 이재명이 기소가 됐잖아. 근데 이게 기소된 선거법 기소가 된 게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근데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야. 나도. 왜냐면 이거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원래 그렇지. 선거법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얘에게만 적용한 거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걸 굳이 갔다가 허위사실 백현동 유포를 사건에서 해서. 건설교통부가 압력을 행사했다. 협박을 했다. 알았어, 지금 그 얘기는 아니 잘라. 잠깐만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아니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얘는 불기소고 얘는 기소냐고. 여러분 본질이 아니 바뀌었어. 그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법의 적용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 그러면 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왜 나 창피하냐? 아니야 너무 웃겨서 그래. 아니 나 창피하지. 아니야 나는 아니 나는 그게 뭐냐면 나 안 창피해. 이런 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었을 때는 그럼. 상당한 사회적 무리와 이게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게 법을 통해서 여기서 득세를 하고 불의를 하고 선택적 정의를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항상 어떤 법이 나왔을 때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추진할 때 왜 이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느냐. 그렇지. 그리고 그 이익 집단이 어디냐. 어디냐. 그리고 뭐 이런 게 누가 있지. 이득을 볼 거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법을 통해서 악이 시작된다는 거지. 이 법을 통해서. 아니 그건 좀 나쁜 마음. 약간 좀 과잉. 아니 그러니까 과잉이고. 어떤 시대에는 네, 지금 아니 뭐에 그럼 뭐에 영화로 돌아와 빨리 좀 영화로 좀 돌아와. 영화 얘기는 하는 거 별로 안 하는 걸로 했잖아. 영화는 핑계. 영화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린 너무 정보를 제공했어. 뭐 아니, 하여튼 뭐 너 나 저는 창피한 거야? 아니 너무 좋아. 나는 이런 게 좋긴 한데 오늘 어려운 얘기들이 내 수준에 안 맞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안 맞게. 아니 어려운 영화를 골랐어. 이게 뭘 어려운 영화야? 영- 이게 뭘 어려운 영화야? 하나도 안 어려운 영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화 본인이 자체 아직도 영화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이 영화가 조명하고 싶은 것들과 역사적 아이 그렇지 않아. 진짜. 화났잖아. 오바야 오바. 이렇게 나왔으면 에이. 아니 영화가 아 그래 알았어. 또 뭐 얘기해 그래. 아니 알았어. 근데 나는 이 영화에서 시사점. 나도 시사점을 생각한 게 있어. 뭐. 그 시대의 어떤 느와르라고 말하는 음. 마피아든 이 영화는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가 다 해먹었구나 약간.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보면 뭐 그때. 칼리토도 그렇고 스카페이스도 그렇고 데브도 그렇고 뭐 아무튼 다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도 데브 그렇죠. 또 뭐 숀 코넬리는 빠졌잖아. 정말이는 007이잖아. 그렇지. 007이니까 그분은 이제 영국 그거에 더 유명한 거고. 쇼 펜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거 막 있잖아. 근데 나는 진짜 둘이 이 진짜 다 해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탑이지.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에 안성기 배우의 그 혈액암 야, 너무 안타깝더라. 얼굴이 퉁퉁 부어서. 혈액암 너무 왜냐 그 시대 배우 동갑내기들이거든. 맞아 배창호. 배창호 형님은 더 나이가 있으시고 배창호 감독님의 그 특발전 그 상영회 하는데 오셨는데 일단 안성기 배우님의 완쾌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더 맥락이 없지 않아? 솔직히? 아니야. 나를 걱정하는데 보면 맥락은 문이 더 없어. 아 그러네? 근데 그게 재밌어. 아니야, 재밌다. 알았어. 재밌어. 근데 쫑크를 내가 줘야 되는데 네가 계속 주고 있다 지금. 아니 좀 이걸 쫑크라고 생각하지 마. 알았어. 진짜 이 제목도 우리나라도 번역을 어떻게 그렇게 했어? 또 좋은 친구들이야 자, 이 제목이. 자. 아 뭐, 영화도 있잖아. 언터처블인데. 아니 좋은 친구가 아니라 다른 거. 그거는 굿필라스라고 해서 좋은 친구들. 그거는 90년대 초반에 나온 거야. 나도 그 극장에서 막. 아 지금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이게 헷갈려. 아니 이게 언터처블 좋은 친구. 굿필라스가 그래. 내용을 딱 보면은 어. 우리나라 지금 넘버스랑 좀 비슷한. 그래 자 일단 마무리하고 갑자기. 아니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디프리도 가고 영화도 골라야 돼. 자, 이 언터치블 마지막으로 감상평 또 좋았던 장면 있으면 좀 잠깐 얘기. 뭐니 해도 저기 그 지하철역 아니 그 그렇지. 기차역 그 신이죠. 뭐 거기서 나오는 몽타주 기법, 막 장면 그 애기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해군 병사 아니면 슬로우 모션에다가 거기 그 특히 처음에 딱 나오는데 그 걔가 땀을 삐직 흘리고 있는 코 맞아 코 깨지네 뭐 그리고 총격신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거 진짜 명장면 같아. 아니 그 장면도 좋지만 나는 저기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 그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그 자기 숀 코네리를 죽인 걔 딱 알아채고 나서 걔를 그냥 나는 알카포네가 날 구해줄 거야, 날 살줄 거야 그러니까 막 밀어버리잖아. 근데 이제 지어낸 얘기지만은 그 장면은 널 법으로 못하면 나의 자기 감정을 싹 드러내면서 죽여버리는.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영화 장면은. 깽 영화나 이렇게 뭐 경찰 드라마에 보면은 많이 나오지.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복수와 이제 법으로 난 해결 못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영보세계도 나오잖아. 총을 쏴버리잖아. 그 씬이 좋았다고? 통, 거기서 이제 통쾌한 느낌이 한 번 이렇게 구해줬다가 네. 다시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게 아무리 내가 뭐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성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런 장면 딱 보면은 자기 취향이야. 완전히 참 몰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해. 자기 취향이야. 저 마귀 같은 놈을 죽이네. 그래서 문 PD는 어떤 씬이 제일 그 옥상? 아니 먼저 얘기하시고. 나 먼저 해? 응. 나는 그 첫 씬이 제일 좋아요.
첫 씬. 음악과 음악에서 그 이제 오프닝 천장 넘어왔어요. 앵글. 알카포네를 처음 보여주는 그 면도씬에서 알카포네가 이제 그 연기. 아니 그 씬 그 구도도 너무 좋아. 그렇게 오다가 그 장면이 되게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그치, 그 이쁘지? 면도사가 막 쫄아가지고 막 그러고 그렇지. 있는데 근데 얘가 죽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마 면도사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영화적 기법으로 봤을 때 그 씬이 첫 긴장감을 등장에 좀, 알카포네를 딱 한 장면에 딱 설명을 해버리고 이제 요 시대를 얘기하면서 1930년 저렇게 나오거든. 나는 정말 지금 봐도 그게 좀 멋스럽고 시작부터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시작부터 그리고 얘가 무슨 농담을 뭘 하잖아 거들먹거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알카포네 시대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게 다 웃으면서 막 찍으면서 그 시대 기장 문화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장면이 딱 설명이 되면서 아니 너무 아니 좋아. 정치 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해도 도어 돼. 스페이킹 할 때 기자들이 좀 그 정도 30년대 그 영화에서 나온 기자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일단 그건 여담으로 하고 나는 약간 이 영화에서 나 좋았던 장면은 그거야. 그 얘네가 이제 밀주 사업을 안 받아주니까 애가 가방 들고 나가서 뻥 터지잖아. 근데 이게 이 영화에 이게 그냥 한마디로 상징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맞아. 아이까지도 그 시대의 야만. 아이까지도 그냥 폭파시키는 거잖아. 그 영웅본색 2인가? 응. 첩혈상황인가 거기서 나오잖아. 미국에 있으면서 그 미국에 있는 마피아 그거 팍 가게 퍼뜨리고 투. 거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 전체적인 플롯을 제일 유명한 적용하고 있는 거야. 장면, 유명한 왜냐면 장면이지. 알카포네가 얼마나 나쁜 근데 그게 또 놈인지. 실화였대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네스라는 그 네스 연방 그 형사 케빈 코스터의 애들이 있잖아. 또 딸하고 또 둘째도 나는데 거기에 또 오버랩되면서 그 시대의 그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알카포네가 거기에 그렇게 정말 나쁜 놈으로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쁜 놈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것이 계속 다 내리에 지시한 거지,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 새끼가 나쁜 놈이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계속 보여주는. 그러니까 알카포네가 약간 조연같이 좀 느껴지지. 그렇긴 이제 하지. 좀 약간 느낌이 이제 근데 그 영화 거기서 자체는. 뭐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특히 법정씬도 막 너무 잘했어. 나오잖아. 그 생 양아치 티가 확 나잖아 거기서. 양아치 티. 진짜 로버트 드니로는 진짜 연기는 진짜. 그래요. 일단 평점 뭐 우리 한 8.0은 넘는 것 같으니까 10, 8.5, 8, 네, 7.5니까 7.5. 네, 한번 찾아서 보시는데 네 일단 뭐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5회차는 뭐 할까요? 아까 나도 그 영화 모르는데 뭐 아까 뭘 하자며. 좀 약간 좀 한번 전환을 해서 요즘에 늑대 사냥 한번 해보면 어때요? 지금 지금 개봉한 거야? 개봉한 거 늑대 사냥하고 개봉 영화 근데 하나밖에 못 보잖아. 뭐를? 아니 보러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늑대 사냥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나 뭐 같이 보러 가자 그러면. 그럴까? 늑대 사냥을 같이 할 거면. 보러 가든지 아니면은 뭐 김 PD 내가 한번 시간이 같이 안 보러 맞으면. 갈까요? 근데 이번 달을 늑대 사냥은 정말 안 땡기긴 하는데. 나도 안 땡겨 솔직히 진짜 그런 안 영화 사냥하러 그러진 다니는 않는데 거야? 아이 그냥 그럼 늑대 사냥 좀 하고 수리남도 잠깐 좀 버물려서 아니 하고. 수리남을 한 개로 해야 돼.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만 해야 돼. 한 개만. 그러면 늑대 사냥 한번 해봐요. 왜냐면 요즘에 들어보니까 이 평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어, 너무 호불호가, 극명하니까 오히려 그걸 극렬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르가 뭐래? 늑대 사냥은? 그냥 이거야 잔혹 약간 잔혹 액션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약간 고어물이야? 전과범들이 살인하고 뭐 이런 애들을 어디 수송하는데 거기 안에서 막 또 벌어지는, 잔인하게 막 이런 이제 막 이런 근데 내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내 느낌에는 카터라는 영화 알아요? 넷플릭스의 그러니까 나 그거 안 봤어. 카토? 카터라고 어. 넷플릭스의 그 이수원인가 걔가? 주원. 아 봤다. 봤어? 그거 보기 진짜 힘들었잖아. 나는 아니, 보기 뭐 힘들었거든. 재미가 없을 뿐이지 뭐. 재미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나 아예 안 봤어. 너무 황당한 정말 영화였는데. 궁금해서 그냥 계속 따라가 보는 근데 어쨌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약간 신작인데 이게 작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 호불호가 극명하니까 한번 그걸 다뤄보자가 뭐 그런 문 거지. PD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이번에 문화의 날도 있으니까 우리 김 PD님이 문화의 날 한번 해서 늑대 사냥 한번 보시러 가시죠.
원래는 그 영화 힘들어할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 근데 의외로 언니 마녀도 봤으니까. 의외로 우리 김 PD님이 그런 것도 좋아할 수도 있어. 아니 언니가 마녀도 섭취를 했으면 이것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 그러면 오해는 늑대 사냥으로. 그럼 우리 같이 가는 수요일 날 하죠 그게 그 문화데이가. 마지막 네, 수요일. 네, 맞으시네. 그러면 그 다음 날 우리 얘기하면 되겠네. 딱 좋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보고 그 생생한 그 날 것을 그대로 그 다음 날께서 하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끝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는 한 말씀, 끝날 때 한 말씀. 영어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 오늘 약간 좀 그랬어? 이렇게 저기 했어. 저한 많이 배웠습니다. 한 말씀 해요. 뭐, 아니 잘 뭐 건배 제안을 배웠고. 하던가. 아니 이제 마무리하고 자 마무리하시죠. 네, 그럼 네가 해야지 그거. 뭐를? 자, 뭐 볼래 말래? 놀래지만 네가 하는 거잖아. 자, 놀래지 마. 볼래 몰래. 볼래 몰래. 다시 다 해보자. 엉망진창이고 그냥. 자, 놀래지 마. 볼래 몰래 몰래. 4회편 마칩니다. 볼래. 볼래.